그 사진 속에서 조던이 신고 있는 모델이 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레브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나이키 에어 조던 3 화이트 시멘트 모델이에요. 여기저기서 드로우도 진행이 됐고 나이키 공홈에서는 SNKR 선착으로 발매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270 사이즈는 공홈에 남아있는 상태니까 나이키 조던 좋아하시는 분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녀석도 출시된 지가 35년이 넘었고 요즘 트렌드하고는 살짝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리가 났을 조던 3 화이트 시멘트가 공홈에 남아있는 상황이 됐네요. 조던 3, 조던 시리즈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조던 3를 신고 오른손엔 공을 든 상태에서 공중에 떠있는 조던의 사진은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88년도 NBA 슬램덩크 대회에서의 조던 모습인데 그 당시에 조던이 이 녀석을 신고 프리드로우 라인을 밟은 상태에서 점프를 한 후에 공중에 떠있는 사진, 그 사진이 뭐 너무나 유명하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조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에 대한 느낌이 조금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히스토리들이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히스토리들이 나이키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잊혀졌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기능 하나만으로도 꽤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코끼리 패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 저의 디자인적인 취향을 뛰어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겠죠. 가격 때문이든 취향 때문이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오늘 저의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이 녀석의 이름처럼 35년 전의 박스를 지금 꺼낸 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발매됐던 조던 1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와 같은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이매진드든 로스트 앤 파운드든 하나의 컨셉으로 그냥 별도의 라인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쪽에는 빨간색 점프맨 로고가 가운데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테두리는 뭔가 긁히고 까진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은 그냥 프린팅을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까진 건 아니고요. 사이드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모델명은 에어조던 3 레트로로만 되어 있고 컬러는 서밋 화이트, 파이어 레드,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 9.5, 27.5cm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는 DN3707-100번으로 되어 있네요. 박스는 뚜껑이 분리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박스를 열면 조던의 점프맨 로고하고 신발의 해부도 같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뒤꿈치, 앞꿈치 따로따로 에어솔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속지는 두 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장은 코끼리 패턴의 속지, 또 한 장은 조금 작게 하얀색 속지 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옆면에 수우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뭐 뒷면에는 수우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매장에 진열을 할 때 이게 나이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키 플라스틱 택을 하나 달아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던 3의 심플한 실루엣을 바탕으로 해서 토박스 파트하고 힐컵 파트에 코끼리 패턴이 앞뒤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녀석은 리이매진드이기 때문에 미드솔 파트가 살짝 세일 컬러로 에이징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느낌인 것 같네요. 디자인이 그렇게 복잡한 녀석은 아니니까 빠르게 디자인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옆면 한번 꽉 차게 한번 보시고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안쪽에 슈트리는 굉장히 싸구려 속지 한 장을 이용하고 있네요. 259,000원, 정가가 259,000원인 거에 비해서 패키징 구성은 일단 굉장히 성의가 없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토박스 윗부분의 가죽 만져봤을 때 주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고급스러운 가죽을 사용했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것 같고 토박스 윗부분에서부터 신발의 사이드면까지 쭉 한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드 파트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하얀색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윗부분에 코끼리 패턴의 가죽을 한 장 더 덧대어놔서 아무래도 내구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면서 신기에는 뭐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NBA에 2m, 100kg가 훌쩍 넘는 선수들이 신으면서 농구를 할 때는 높은 내구성이 필요로 하겠죠. 코끼리 패턴 파트의 가죽 역시 뭐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면서 절단면을 깔끔하게 파이핑 처리해 놓은 게
마감에 신경은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코끼리 패턴은 만져봤을 때 우둘투둘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있는데 굉장히 평범한 하얀색 칼국수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혀 부분의 아래쪽은 펀칭된 가죽, 위쪽은 매끈한 표면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가죽 위에는 점프맨 로고가 빨간색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 때문에 3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팅카이필드가 디자인을 잘하긴 잘하나봐요. 제일 아래쪽에 매끈하게 한 장의 가죽이 받쳐주고 있고, 그 위에 사이드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토박스 파트의 가죽과 동일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이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가죽을 이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끈 구멍, 아래쪽에는 총 5개, 가운데는 3개, 윗부분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5개 구멍은 안쪽에 빨간색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당겼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당겨지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가운데 3개 역시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홀을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 2개도 플라스틱 소재로 구멍을 마련해 놓은 게 보이네요. 플라스틱 소재를 집어 넣으면서 아마도 본드 같은 걸로 고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의 마감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힐컵 파트로 오면 토박스에서 시작된 가죽이 뒤꿈치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스티칭이 한번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코끼리 패턴의 가죽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세일 컬러의 고무 위에 나이키 수시 에어가 검은색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미드솔 파트의 컬러하고 컬러를 더 맞춰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드솔 파트는 조금 밝은 세일 컬러고 이 뒷부분은 조금 더 누런 컬러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얼마 전에 리뷰했던 SB 조던 4의 그 말랑말랑한 고무하고는 다른 단단한 질감이 느껴지네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어퍼에 이음새가 한번 들어가 있다는 걸 제외하면 바깥쪽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목 부분에 이 펀칭된 가죽은 신발끈 주변부하고 혀 부분까지 해서 통일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내피 부분을 보시면은 혀의 뒷부분은 빨간색 수건 같은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사이즈 탭이 들어가 있고, 발목 주변부는 하얀색 수건 같은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힐컵 파트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의 굴곡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발목 부분에 본격적으로 패딩 처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끈을 꽉 묶지 않는다면은 일체감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은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 컬러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나이키 수시 에어가 판박이처럼 프린팅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인솔의 아랫면에는 별다른 패턴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굉장히 말랑말랑한 라텍스 같은 느낌의 소재이기 때문에 쿠션감에 살짝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인솔의 쉐입도 꽤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것 같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직물 같은 소재로 지저분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테이프로 긴 실을 고정해 놓은 모습도 보이네요. 혀는 양쪽에 밴드를 이용해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는 거는 막아줄 것 같고요. 네, 미드솔 파트 앞쪽은 그냥 하얀색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세일 컬러로 살짝 에이징이 된 듯한 효과를 주고 있고, 위쪽 파트하고 아래쪽 파트의 질감이 살짝 달라요. 위쪽에 단단한 파트는 발목의 안정감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 아래쪽은 쿠션감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드솔의 중간 부위에는 조그마하게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에어 유닛 안쪽에 구조물도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아웃솔 파트는 전체적으로 꽤 단단한 고무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레이 컬러, 레드 컬러, 세일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컬러만 다르지 소재는 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조던 3 화이트 시멘트 리이매진드의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토박스 힐컵 파트에 코끼리 패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조던 시리즈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259,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녀석을 구입할 정도로 디자인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던 시리즈들을 좋아하시고 특히 조던 3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당연히 구입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조던 3 화이트 시멘트 리이매진드 모델을 신고 있고요. 혹시 이 녀석은 모르시더라도 조던이 프리드로우 라인을 밟고 점프를 한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는 사진, 그 사진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진 속에서 조던이 신고 있는 모델이 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진이 88년도 슬램덩크 대회에서의 조던 모습이거든요. 이 녀석의 히스토리가 어찌됐든 간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구입을 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겠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히스토리까지도 구입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조던 3 꽤 오랜만에 신어보는 것 같은데, 조던 4의 느낌도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발을 부드럽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
느낌은 언제 발을 넣어도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제가 리뷰하기 전에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반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감싸는 느낌이 조금 더 타이트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반업할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느껴지진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꽉끈을 하지 않으면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사이즈감이 느껴지고 있는데 저는 정 사이즈의 이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있어서 반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신발의 개체 차이 또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 사이즈냐 반업이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나이키닷컴에서 두 가지 사이즈를 한 번에 구입하신 후에 신어보시고 하나는 반품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선 270 사이즈까지는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오른발은 살짝 꽉끈을 한 상태고 왼발은 조금 여유있게 신발끈을 묶은 상태거든요. 꽉끈을 한 상태에서도 토박스, 발등, 뒤꿈치까지 부담스러운 부분, 불쾌한 느낌은 전혀 없이 그냥 딱 맞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끈을 살짝 느슨하게 묶으면 바로 조금 더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발볼에도 살짝 여유가 있고 발등도 여유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발볼이 그렇게 많이 넓지 않으시거나 두꺼운 양말을 자주 신는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정 사이즈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렇듯이 발볼이 조금 있으시거나 두꺼운 양말을 자주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가 가장 안전한 사이즈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살짝 걷는 신용을 했을 때 신발끈을 살짝 느슨하게 묶으면 바로 힐슬립이 느껴지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저 위까지 신발끈을 묶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이 정도까지 끈을 묶었을 때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일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살짝 느슨하게 끈을 묶으면 힐슬립은 살짝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오른쪽 발은 마지막 구멍 두 개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살짝 꽉 끈을 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확실히 힐슬립이 적게 느껴지네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마지막 구멍까지 다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살짝 느슨하게 끈을 묶더라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일체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 부분에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그 부분도 집중해서 이렇게 하중을 신으면 꽤 괜찮은 탄력, 충격 흡수의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에어솔을 감싸고 있는 미드솔 소재 자체도 꽤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쿠션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거는 뒤꿈치에 하중을 완전히 실었을 때 느낌이고, 평상시에 신을 때는 말랑말랑하다기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의 쿠션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꿈치 쪽에도 에어 유닛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하지만 뒤꿈치보다 살짝 얇은 에어 유닛이 들어가서 그런지 앞꿈치 쪽에서는 쿠션의 느낌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네요. 2m가 넘고 100kg가 훌쩍 넘는 선수들이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그런 상황에서 기능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네, 조던3 화이트 시멘트 259,000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스니커즈의 폭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 이 녀석의 선택을 받으려면 사실 35년 전의 디자인은 그렇게 경쟁력이 강할 것 같진 않고, 역시나 이 녀석이 가진 스토리나 감성을 자극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이 되지만 더 넓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어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35년이 지났으니까 40년, 한 5년 후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디서 주워 듣기론 20년마다 유행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요새 날씨가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온도도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너무나 식상하지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